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식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혼 초에 빚을 갚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바로 식비 절약입니다. 저도 신혼 첫날은 신나가지고 외식도 잔뜩 하고 배달 음식도 맨날 시켜 먹고 그래가지고 식비가 거의 100만 원에 육박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막 쓰다 보면 2인 가족 식비 100만 원 되는 거 일도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다른 생활비 부분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줄였는데 정말 식비는 지금도 계속 매달 신경 쓰지 않으면 훅훅 늘어나거든요. 정말 식비 절약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외식 안 하기, 대형마트 안 가기, 배달 음식 안 먹기, 그리고 집밥 해 먹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본이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식비 절약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담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는 제일 식비 절약할 때 효과 본 방법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일주일 식단 짜기입니다. 식비 절약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건 바로 일주일 식비 예산을 정해두고 그 일주일 식비 예산에 맞춰서 식단을 정한 뒤에 일주일에 단 한 번 장보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말로 하니까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장보기로 부족한 식재료 없이 일주일을 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부님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다? 바로 유튜브가 있죠. 욜로리아님을 시작으로 일주일 만원 식단을 올려주시는 유튜버분들이 꽤 생겼습니다. 저는 월 초에는 식비를 조금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월 중반부터 월 말에 이제 식비 예산이 줄어들며 그때부터는 냉파를 하거나 아니면 욜로리아님 식단을 보면서 참고해가지고 일주일 식단을 잡아두고 있어요. 제가 욜로리아님 채널 여기 링크에다가 걸어둘게요. 힘들게 일하고 와서 오늘 뭐 먹지? 생각하다 보면 조금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냥 배달이나 시켜 먹을까? 외식이나 할까?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식단을 미리 정해두면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식단을 준비해서 먹게 되니까 외식하거나 배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밀프렙입니다. 이거는 회사원분들 점심값 절약하실 때 써먹기에도 좋은 방법인데요. 요즘 회사원분들 점심값 보통 최소 7,000원에서 8,000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일주일이면 4만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훅훅 나가버리는 점심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이때 일주일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밀프렙이라고 합니다. 밀프렙은 그냥 미리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 놓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미리 싸두는 것도 밀프렙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먹을 반찬을 미리 일주일치 준비해 놓는 것도 밀프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먹을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아니면 일주일치 점심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 두게 되면 하루하루 절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미리 준비해 둔 반찬과 미리 준비해 간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게 되니까 알아서 노머니 데이가 완성되는 거죠. 세 번째는 냉장고 지도 만들기입니다. 냉장고가 꽉 차 있는 데 항상 먹을 게 없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마트에서 돼지고기 사와가지고 막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동실에 돼지고기가 떡하니 있었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장고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냉장고 앞에다가 붙여두는 것을 냉장고 지도라고 합니다. 냉장고 지도를 만들어두면 식재료를 확인할 때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에너지 절약도 됩니다. 그리고 장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 지도를 쭉 보고 오늘 필요한 식재료만 딱딱 적어서 가면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를 또 사오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오늘 뭐 먹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식단을 미리 정해두지 않아도 냉장고 지도를 쭉 보면서 바로 뭘 먹을지 결정할 수도 있고요. 저는 냉장실 앞, 냉동실 앞에 각각 포스트잇을 한 장씩 붙여두고 냉장고 지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평소에는 첫 번째 알려드렸던 식단 짜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냉장고 지도에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이름들을 밑에다가 함께 적어두고 있습니다. 냉장고 지도는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냉장고 파먹기 그리고 식비 노머니 데이입니다. 냉장고 파먹기라는 것은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로 일정 기간을 버틴다는 건데요. 이렇게 냉장고 파먹기를 하는 동안 식비를 안 쓸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식비 노머니 데이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노머니 데이 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저는
저는 월 말 되면 대부분 이렇게 냉장고 파먹기를 하면서 노머니 데이를 보내고 있어요. 매주 일정하게 식비를 나누어서 사용하면 참 좋은데 항상 월말에 식비 예산이 바닥이 나거든요. 그러면 남은 기간을 냉장고 파먹기로 버티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냉장고 파먹기 일주일 도전 아니면 노머니 데이 도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또 그냥 그때그때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비 예산이 간당간당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냉장고 파먹기를 할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그냥 식재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재료 안에서 만들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냉장고를 파먹다 보면 딱 당근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딱 치즈 한 장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유혹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하지만 냉장고를 파먹기로 약속한 기간 동안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요리일지라도 만족하면서 식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냉장고 파먹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조합으로 나만의 레시피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가장 효과 본 방법, 바로 횟수 제한 두기입니다. 저희 집 가계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식비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먹을 건 절대 아끼지 말아라 라는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서 그런지 식비를 결제할 때만은 망설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식비가 예산보다 오버되곤 합니다. 물건을 소비할 때는 이게 단지 그냥 내가 가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건지 구분이 정말 명확히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식비는 아무래도 먹는 거니까 배가 고프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제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똑같은 식비여도 건강한 식재료는 필요한 것이고 이유 없는 배달과 외식은 경계해야 되는 것인데 가끔은 아니 먹고 살자고 다 하는 건데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힘드니까 밥하기 싫으니까 그냥 핑계 대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인 가족이라도 식비 그냥 마구마구 생각 없이 쓰다 보면 100만 원 넘는 거 정말 일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젊을 때 과도한 식비로 월급을 탕진하게 되면 노후에 내가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을 망설일 수도 있으니까 현재에 적당히 쓰는 게 현명합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제가 신혼 때보다 식비를 50% 줄일 수 있었던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배달 한 번, 외식 한 번, 카페 한 번 이런 식으로 모든 소비에다가 횟수 제한을 두는 겁니다. 아무래도 외식이나 배달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식비가 정말 갑자기 훅훅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외식과 배달 그리고 저희는 카페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횟수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 횟수 제한은 한 달 단위로 횟수 제한을 두셔도 되고요. 저희는 외식과 배달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저희 집은 일주일 단위가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횟수 제한은 매주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달리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일주일에 뭐 식비 10만 원 쓰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정해둔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예산은 정해두긴 하지만 이렇게 예산만 정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산 안에다가 횟수 제한까지 두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은 무의식 중에 어기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횟수 제한을 너무 타이트하게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는 막 한 달에 외식 한 번 막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습관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돼버립니다. 뭐든지 작은 성취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달과 외식도 배달 외식 합쳐서 몇 번 이렇게 정하지 않고 배달 한 번, 외식 한 번, 카페 한 번 이렇게 아주 세분화해서 횟수를 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달성하면 칭찬을 해주고 나머지 두 개는 조금 반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갈 수 있거든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외식과 배달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짰지만 만약에 초절약을 하고 계셔서 한 달에 한 번 배달, 한 달에 한 번 외식 이렇게 정하고 싶으시다면 딱 외식할 날짜와 배달시킬 날짜를 정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과외 선생님으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오래 가리킨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집에 가면 항상 화이트보드에다가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는 날짜를 적어두셨어요. 아이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매달 외식하거나 배달시켜 먹을 날짜를 딱 정해서 적어두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피자나 치킨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안 된다 이러면서 서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가족회의를 거쳐서 외식할 날짜를 정해두게 되면 트러블 없이 식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인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외에도 제가 사소한 습관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장보기 할 때 예산 정하고 가기 뭐 이런 소소한 정말 식비 아끼는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식비 절약에 대해서는 1시간도 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식비를 절약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제 영상을 보러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